근데 이 새끼들이 꼭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주 저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명박 비판할 때 나한테 종북 빨갱이라 했던 새끼들이 박근혜가 붕가붕가했다. 그날 그 왜 우리가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뭐 했냐. 우리는 솔직히 뭐에 포커스 맞췄냐 하면 뭐 연예인의 그 체력 단련했던 연예인 몸매 관리했던 사람이 그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가 미용 관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박근혜가 피부 관리나 미용 관리하느라고 그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대처 안 한 거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박근혜 7시간 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떡을 쳤다는 둥, 남자를 만났다는 둥. 여러분 기억나요? 그날 틀림없이 우리가 이명박을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 달고 다닌 새끼들이 그렇게 썼어.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이명박을 비판하면 이명박이나 친일파를 비판하면 길길이 날뛰는 애들이 박근혜가 무슨 떡을 쳤네, 남자를 만났네. 그래서 왜 그때 방송 보면 내가 어디서 이렇게 천박한 얘기를 하냐. 네가 국정원 직원이야. 이러면서 내가 강퇴시키잖아. 기억나요? 내가 왜 너무나 혐오스럽게 박근혜를 성적으로 모욕을 해서 내가 강퇴를 시켰다고. 너 이 새끼들 왜 이따위로 얘기를 하냐.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그냥 두고 본 우리 시청자들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막 강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그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이명박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개지를 떠는 애들이 박근혜의 7시간을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 맨 처음에. 그죠? 그때 분명히 우린 기억해. 그렇게 뭐 박근혜가 어쨌네 하면서 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박근혜한테 성적인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일보였어.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박근혜의 그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만났다. 조선일보가 정윤회를 만났다는 풍문이 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풍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 그러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가 최초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명박을 우리가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 그랬던 놈들 그리고 조선일보 여기에서 이 소문을 만든 거라고. 이 풍문을. 그래놓고 그걸 인용한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을 적용해서 막 고소하고 이러는 거야. 정윤회가 누구냐 하면 박근혜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 그때 보좌관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최태민 목사라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저기 누구야 박정희 딸로 있을 때 그 박근혜 영예라고 불렀어. 그때 박근혜 영예하고 같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되게 좋아했던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최태민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정윤회라는 사람이 그 최태민 목사의 사위야.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혼한지 몰랐어. 그지?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혼했다는 것도 몰랐어. 난 누군지도 몰랐고 이혼한지도 몰랐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온 얘기야?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 아니야. 이혼한 전 부인한테 뭐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그거 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야. 어? 그쵸? 그래놓고 지금 왜 정부는 모든 소문의 출처인 조선일보는 못 건드리냐고. 조선일보는 못 건드리고 그걸 인용한 사람들을 왜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검찰에서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둥 겁을 주고 그래. 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란 말이야. 정정보도를 요구하든가. 청와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전혀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놓고 지금 검찰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지금 전담반 꾸렸다 이러고 지금 방송으로 겁주고 있어.
구두경고 난 보지도 못했고. 아니 누구보다 먼저 기소해야 되는 거 조선일보 아니야? 산케이가 조선일보를 인용했어. 근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산케이만 고소하는 거 이게 합리적이냐고. 국민들이 이런 걸 뭐라고 받아들이겠어. 그 조선일보 사설 좀 올려봐봐. 조선일보 사설에 너무나 난 정말 충격 먹었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발행부수 제일 많다는 신문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따위로 기사를 썼나. 근데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청와대가 아무런 대처를 안 하는 거야. 난 그게 더 웃겼어.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여자잖아. 내가 여자라서 박근혜가 정치적인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는 나는 화가 안 나. 근데 박근혜의 어떤 여성성을 가지고 그 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성적인 모욕감을 느껴. 내가 같은 여자로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비판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인 조롱을 받는다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한나라에 제일 많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조선일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어. 그러면 청와대는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아니 봐봐. 그 말이 맞지? 청와대는 무조건 조선일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청와대는 입 다물고 있었냐고. 왜 입 다물고 있었어?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해외까지 다 보도가 됐어. 그런데 산케이 신문만 잡고 시비야. 왜? 뭐 때문에? 그걸 보도한 모든 외신 기자들은 전부 다 소환한다든가, 그걸 보도한 외신 기자들한테 전부 다 항의란 것도 아니야. 산케이 신문만 특별히 왜 그러는 건데? 낚시용으로 시작된 게 너무 멀리 왔다. 나는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가 풍문으로 들었던 출처를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그 풍문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난 잡아내야 된다고 봐. 그걸 안 잡아낸다면 이해가 안 돼.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게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지.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인데 왜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냔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면 고소를 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소를 하든가 제소를 하든가.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해. 그래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요, 나는 또 웃기는 게 청와대 비서실도 웃겨. 솔직히 내가 막말로 내가 김기춘이야. 내가 박근혜를 보호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날 7시간의 박근혜 행적에 대해서 가라로라도 적어서 내겠어. 가짜로라도. 안 그래요? 박근혜 일정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진짜 김기춘이면 나는 위조라도 해서 거기서 지네들끼리 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했다. 뭐뭐뭐에 대해서 검토하고. 쉬운 거 아니냐? 외교문서 검토했다. 어느 비서관한테 무슨 푸틴 뭐뭐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그렇게 주요한 외국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느라고 그 세월호 문제는 회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김기춘은요, 국회에 나와서 말할 수 없다 그랬어. 그치?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야.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뉴스 찾아봐. 우리 함께 있는 뉴스에도 있더만. 부시가 9.11 테러 때 11분인가? 7분인가? 7분? 부시가 7분 동안 학교에 있었대나 어쨌대나 그거에 대해서 분 단위로 감사받았대잖아.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국가의 재산이야. 그쵸? 부시가
부시가 7분 동안 뭘 했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청문했다는 거 아니야. 감사받고. 그런데 지금 김기춘이가 국회에 나와서 맨 처음에 사건의 발단은 김기춘이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 거기서 문제의 발단이야. 그 다음에 계속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자료 몇 개, 그동안 청와대에 출력해놨던 보고 자료들 몇 개 뽑아서 방에 갖다 놓고 출력한 시간 그거 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세월호는 당연히 구조받는 줄 알고 있었다. 2시까지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니까? 대한민국 청와대는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청와대는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이명박을 비판하면 빨갱이 종북이라고 지랄하는 놈들이 박근혜를 더 막 쌍욕을 해. 박근혜한테 막 욕설을 쓰고 다녀. 왜 이러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야? 박근혜를 보호할 만한 청와대는 마음이 없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도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난 날 대통령이 아무런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냐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을 안 해. 난 그게 더 웃겨요. 왜 안 밝히냐고. 뭘 했는지 왜 못 밝히냐고. 일본은 아베가 온천 갔다 목욕했다 이것까지 공개하더만. 손님을 만났다 온천에서 목욕했다 그런 것까지 공개해. 오바마의 일정도 분 단위로 공개되어 있다고. 근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일정은 왜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냔 말이야 국민한테. 도대체 뭘 했길래.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는 그래요. 솔직히 일정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럴싸하게 일정을 만들어서라도 공개를 해서 논란을 잠재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가 비상 상황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해서 정말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가짜 일정표라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불안감을 해소해줘야지. 전혀 안 하고 있어. 내 말은 거짓말조차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거짓말조차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냐고.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서 상황을 덮을 수 있으면 덮는 건데 왜 안 덮냐고. 일부러 대통령의 7시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의도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산시키려는 의도야? 아니 뭘 했길래 말을 못하냐고. 거짓말을 못하면 사실대로 불어. 한 일이 없었다.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 아니면 낮잠을 잤다. 피부 미용을 받았다. 공개를 하라고. 거짓말을 못하겠으면 사실대로 불어. 사실대로 못 부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요즘에 그 뉴스를 하면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자꾸만 인트로만 하는 거야. 내가 자꾸만 인트로만 하는 이유가 이 뉴스를 다루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다니까? 아휴.
예. 자. 이 제목들 좀 봐봐. 자, 일단 이 글자 뉴스는 좀 이따 보고, 그 7분 얘기가 어디서 나오던데? 그 7분 얘기는 글자 뉴스에서 있었던가? 네, 황준호 팀장이 이틀째 방송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사유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중에도 맥주를 마셨다는 세월호 선원들의 법정 증언이 유가족 마음을 후벼판 데 이어서 승객들이 숨질 줄 알고도 탈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3등 기관사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선원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탈출했다는 말로 유가족들을 자극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선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소리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모든 책임을 선원과 선사에 돌리고 구조 실패는 덮었던 정부와 언론이 이런 자극적인 선원들의 법정 진술로 진상규명 요구를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세월호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 이후 106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40일 넘게 단식을 해도 입 한 번 떼지 않았던 대통령. 유가족이 만나달라고 열흘 넘게 거리 노숙농성을 벌이는데도 눈 한 번 꿈쩍 않는 대통령이 어쩌다가 세월호를 입에 올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언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진도 현장을 오랫동안 지키다 최근 세종청사로 복귀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나고 보니 불현듯 세월호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상규명 자꾸 요구하니까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주영 장관을 앞에 두고 선장이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상을 스스로 규명하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 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즉시 해경에 빨리 배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에도 틀린 구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뉴스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황준호 팀장 얘기는 또 뭐야? 국가적 재난, 부시 대통령은 증언했는데 박 대통령은 9.11 테러 경고 무시, 고강도 조사, 부시 대통령 핵심 인사 증언 받아, 암담 양당 임명 10명이 1년 8개월 활동, 버티던 백악관 기밀 문서도 내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조사 사례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준다. 조지 부시 당시 행정부는 초기에는 사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이 증언에 나서고 백악관에 기밀 문서까지 제출했다. 9.11 테러 국가위원회는 2002년 11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의 근거에 설립됐다.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화민주 양당이 4명씩 동수의 전문가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의 부시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민주당 상원의장이 임명했다. 80명의 직원이 의원들을 보좌했으며 조사기간은 1년 8개월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논란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이 알카에다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였다. 정보당국은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에 2001년 8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밀 문서에서 알카에다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쪽은 위원회의 기밀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 위원회가 압박하자 결국 제출했다. 문서에는 알카에다가 미국 내 시설 공격과 항공기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위원회는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국방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모두 증언대에 세웠다. 다만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선서하지 않고 증언을 했다. 부시 대통령의 증언은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지방을 강타해 1800명의 사망자를 낸 카트리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하원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5개월간 활동한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애초 초당파적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하원 의원들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공화당 안의 반발에 민주당이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9.11 국가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기를 원했다. 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다는구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조사를 못 받아? 그 다음 또 조금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상동 칼럼. 아, 걔 눈이 안 보이냐. 일곱 시간 때문에 세월호 특조 무산되나. 세월호 특조가 유가족과 새누리당 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에게 유가족 쪽에서 요구하는 특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도 합리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으로 타결지은 안도 수긍할 만하다. 특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면 특조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기에 별도로 임명되는 특별검사와는 권한과 업무가 중복되기 마련이다. 특검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 산하에 특검을 두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가족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꿔버렸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가족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모욕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유가족은 정부와 여당을 불신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특감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도 특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학자들은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검찰은 이미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 1, 2, 3정 정장과 진도 VTS 담당자 그리고 선박안전점검사를 대충 해준 협회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도 허다하다. 세월호가 급변침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 선박 내 CCTV가 벼랑간 꺼진 이유 등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족과 여당이 합의를 못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특조의 핵심은 사고가 난 후에 2시간여야 되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경위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물러난 안전행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이 정권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다. 책임이 더 있다고 할 만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 측근이었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실패 사례였다. 함정을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현 정부에서 해경청장이 된 경위도 살펴야 될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청와대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도 이 정부에는 아픈 부분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서명과 유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수백 명의 생명이 총각에 달린 사안이 서명과 유선 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그날 오후 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발언과 그 다음날 진도체육관에 내려가서 한 발언은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자신은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특조와 특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날의 청와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소위 이명박 박근혜 입장을 갖고 있는 보수야, 보수.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죠. 이 사람이 이상돈 교수라고 이명박 때도 그 이명박을 비판하면서도 그 새누리당 지지자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지금 이 특검의 신경을 청와대가, 이게 중요한 거야. 청와대와 특조와 특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날의 청와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예. 소위 만약에 청와대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박근혜 일정이었다면 이렇게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9분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5가 공중에서 폭발한 참사가 발생했다. 그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오전 참모회의를 끝내고 온일 하원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방문객을 맞은 다음에 대변인에게 브리핑을 듣는 등 집무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을 연두 국정연설과 관련해서 TV 앵커들과 점심을 앞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 순간 참모들이 집무실로 뛰어들어와서 챌린저가 폭발했다고 레이건에게 알렸다. 레이건은 참모들과 함께 TV를 보았다. 레이건은 훗날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보고 또 보면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수료했다. 레이건은 그날 저녁 연두연설을 연기하고 TV에 나가서 미국민을 위로하는 짧은 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였던 패기 누던은 반나절 동안 연설문은 초안을 완성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그날 저녁 온 국민을 상대로 집무실에서 차분하게 연설했다. 다음 날부터 백악관에는 감사의 전화와 편지가 쇄도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날 연설은 가장 훌륭했던 대통령의 연설의 하나로 평가된다. 슬픔에 잠긴 국민을 위로한 레이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규명토록 했다. 우리나라 청와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도대체 7시간 동안에 뭘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숨기느라고 이렇게 전국을 꼬고 있냐고. 여러분, 대통령의 일부는요 4,800만 분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부는 4,800만 국민의 일분이라고. 그 사람이 일분을 잘못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분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일정이 그래서 공적 재산이 되는 거야. 공공보고의 대상이고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고. 그런데 오죽하면 이상돈이 저렇게 글을 썼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밝히지 않는 문제, 이거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의 일정을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몰랐다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비서실장이 그날의 일정을 다 외우지 못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분명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첫째는 비서실에서 그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좌우지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든 진짜로 몰랐든 둘 다 심각한 문제야.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는 일정이 어딨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야. 여러분, 연예인이 뭐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걔 누구니? 김현중이가 여자친구 때렸다고 뭐라 그래? 공인이 돼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러죠?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얼마나 악플 달면서 지랄을 해. 대통령은 그럼 사인이냐? 어? 대통령은 사인이야? 사적인 개인이야? 연예인은 사적인 개인이지만 대통령은 공인이야.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무슨 사적인 시간이 아니야. 뭐 평일날 저녁 시간도 아니고. 왜 그래, 딸? 그랬어? 왜 이렇게 늦었어? 동아리. 예. 평일 근무 시간이었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어디서 뭐 했냐고. 평일 근무 시간에 공무원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밝힐 수 없다. 여러분,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도 평일 근무 시간에 9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안 밝히면요, 그거 잘려요. 징계 대상이야. 어?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세 번째로 들어가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을 굉장히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야. 평일 근무 시간에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데 그냥 방치했단 얘기야. 그게 심각한 거고, 네 번째는 청와대가 그런 대통령의 밝힐 수 없는 일정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 청와대 7시간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네덜란드나 영국의 여왕도 공적인 일정에 대해서 사적인 일정이면 사적인 일정이라고 밝혀. 그리고 공적으로 출근한 날을 정해놓고 출근한 날은 공적으로 예의를 다해. 통치자가 아닌 영국 여왕도. 근데 박근혜는 통치자야. 평일 근무 시간에 7시간 어디에서 뭐 했는지 이건 공공재야. 그걸 밝힐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썼어. 그래서 모른다, 밝힐 수 없다, 사생활이다 이러면서 지금 안 밝혀도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운영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내가 뭘 선동했어?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공무원이 근무 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와서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말해봐봐. 구급 공무원이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생활이래. 묻지 말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거 심할서 쓰고 징계받아. 하물며 대통령이야. 구급 공무원도 책임을 지는데 대통령이 7시간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면 그게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뭘 했든 알지 말라는 그런 권위적인 자세라면 싹 다 잘라야 되고, 그 시간에 우리 애들 260명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뭐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단원고 학생 이외에도 어린아이들가 죽었어요. 애기들도 죽고. 국민 300명이 죽어갔는데 어디서 뭐 했냐고. 그걸 왜 못 밝히냐고. 그걸 밝힐 수 없으면 물러나야지.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밝힐 수 없는 일정을 평일에 가졌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시답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국민 300명이 죽는데 대면 보고 한 번 안 받았다면 이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뭘 했든 묻지 마라, 사생활이다. 그 시간에 사생활을 했다면 물러날 일이야. 뭘 했든.
얘네가 왜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느냐? 나는 국회의원 때문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3차 협상 결련된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새누리당에서 그랬다며. 지금 청와대를 쑤시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청와대를 쑤시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 예는 없다. 이 두 마디 말은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둘째, 청와대가 가해자라는 거 인정한 거지. 그지? 가해자 인정한 거네. 안 그래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 예는 없다. 지금 청와대를 쑤시고 다니겠다는 거냐?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 청와대가 죄지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야? 청와대가 가해자다.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다. 그래서 수사권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치? 가끔 보면 쟤네가 우리 편인가? 싶기도 해. 청와대가 가해자라는 거 인정한 거지 뭐. 아니 봐봐, 먼저 얘기한 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 그 얘기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쑤시고 다니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수사권 줄 수 없다. 아, 그래?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해자라서 조사 못하는 거야? 떳떳하면 조사를 받지. 떳떳하면 조사받지 않겠어요? 조사해봐라. 우리 떳떳하다. 떳떳하면 조사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미국의 영장제도를 보면 가령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왔는데 살인범한테 지금 여길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지금 차고를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근데 얘가 떳떳하면 어떤 이제 용의자한테 가서 경찰이 떳떳하다면 둘러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거절한다면 제가 여기 있고 제 동료가 가서 영장을 받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떳떳하면 여기를 둘러봐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도 둘러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영장을 요구한다면 2명 중에 1명이 서 있어. 그리고 1명이 가서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받아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장 집행을 해. 미국의 영장제도야. 그러니까 떳떳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안 보여주면 영장 받아오는 거야. 지금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지네들이 캥기는 게 있는 거지. 지금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낼까봐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거부하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거야.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통령의 7시간 때문이야. 그게 키야. 모든 키야.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봐요. 누구지? 주교회의가 뭐냐면, 이제 이 주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이렇게 서열이 있어. 교황이 있고, 교황을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종이라고 불러달라. 황제를 상징하니까 종을 뜻하는 교종으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좌우지간 교황이 있고, 교황을 뽑는 게 각 나라에 한두 명 있는 추기경들이야. 한두 명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아. 그래서 그 나라에 한두 명만 추기경이 있어. 교황 밑에 추기경. 그 다음에 추기경 밑에 그 각 지역별, 광역별 주교가 있어. 그러니까 광주 주교, 서울대 주교, 이런 식으로. 주교는 광역별로, 그러니까 큰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 한 명씩 주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그 지역의 신부들은 거길 따라요. 주교회의가 결정하면 그 신부들은 따라. 그런데 그 주교회의의 결정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야? 정진석 추기경이야. 정진석 추기경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에 반대한다. 4대강은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하는 거라서 안 된다라는 선언을 했어. 근데 그때 정진석이 그건 천주교 전체 입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교회의가 의결기구더라고. 예, 의결기구야. 내가 뭐라 그랬어? 벌레한테 반응하면 블랙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벌레한테 반응하지 말라 그랬지. 벌레한테 반응하면 아편쟁이한테 아편 주는 거라고 누가 몇 번 얘기해. 벌레 이름을 부른 사람은 모두 강태니까 알아서 해. 자, 그래서 예, 이 주교회의에서요, 지금 대한민국 주교회의가 뭐라 했어? 세월호의 수사권, 기소권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주교회의에서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을 정부가 독점하면 안 된다. 왜? 이게 정부의 총체적인 비리로 일어난 사건이었잖아. 비리 무능으로. 예, 프란시스코 교황이 떠난 뒤에 한국 천주 잠깐만요. 예, 프란시스코 교황이 떠난 뒤에 한국 천주교는 염수정 추기경의 발언 등으로 잠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최고 의결 기구인 주교회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세월호 특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까지 만들어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내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정치권과 국가가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책임을 다하기보다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구조적 문제라는 걸 인정한 만큼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주교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강론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의 소환 요구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주교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주교회의까지 움직이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안 나와서 몰랐어요. 5대 종단의 대표들이 5대 종단이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원불교, 조계종, 또 누구니? 성공했냐? 하여튼 그 5대 종단 대표들이 빗속에서 그 선언을 한 게 있더만. 예. 빗속에서 천도교.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그게 어디 있던데 뉴스가.
5대 종단 세월호 특별법 기사 갖고 계신 분. 아우, 글이 너무 많아갖고 찾을 수가 없다. 예. 그 5대 종단. 아, 그게 5개의 문? 그건가? 글쎄. 아니야. 이 일이 있었던 건 꿈꾸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언젠지 모르겠다. 내가 꿈을 꾼 건 월요일 아침이었고, 월요일 새벽 5시경에 그 꿈을 꿨고, 이건 언젠지 보자. 폭우 속 5대 종단 특별법 제정 대통령이 책임져라. 폭우 속에서 5대 종단이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이 책임져라 라고 외쳤대요. 이게 언제 뉴스냐 하면 9월 1일 10시 39분. 그럼 월요일이네? 9월 1일 10시 39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네요. 굵은 장대비가 스님의 법복을 적셨지만 그날 바닷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1일 오후 서울 종강역에는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성직자들이 모였다. 개신교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불교의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의 사회개벽 교무단, 천도교의 한울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5대 종단 성직자와 시민 250여 명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섰다. 행사 시작적부터 거세게 내린 비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빗속에 서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물속으로 가라앉는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기도회에 앞서 열린 문화제에서 스스로 노래하는 목사라고 소개한 윤광호 목사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자작곡 기다리래를 선보였다.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중 가장 아프게 와닿은 말을 제목으로 붙였다. 무대 아래 5대 종단 성직자들은 노란 우산을 위아래로 흔들며 화답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성직자가 행진 시작을 알리자 참석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1km 남짓한 거리를 걸어온 이들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단식 기도의 천막이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멈춰 섰다. 대통령이 김영호 씨를 면담하라. 광화문 광장에서 5대 종단 인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양재성 예수살기 목사는 신을 향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아우성이 틀리지 않고 참혹한 현실이 보이지 않으시느냐고 절규한 뒤 세월호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유가족을 살려주시라고 호소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나온 나승구 신부인데, 그죠? 나승구 신부님이지. 이름이 틀렸다. 예, 신부가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로 시작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올렸다.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에서 스님 12명이 앞으로 나와 목탁에 맞춰 불경을 외운 뒤 억울한 영혼들이 극락왕생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빌었다. 이어 위정자들이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게 해달라며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의 교무 12명은 새벽에 종을 울린 뒤 생명의 종을 울린 뒤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탄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성직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 협의회 이름으로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울릴 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난 5월 대국민 담화에서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과 전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채 침묵하는 태도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기도회가 끝날 즈음 마이크를 잡은 안성영 평신도 시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대 종단 성직자들이 몇 년 만에 한자리에 나와 시국기도회를 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한 뒤 지금보다 한 발짝씩 더 나아가 주신다면 우리 평신도들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9시께 기도를 마친 5대 종단 성직자와 신도들은 대통령은 김영호 씨를 면담하라, 정치권은 정치적 입지만 고려하지 말고 유가족의 아픔에 함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요 4.19로 가는 것 같아. 응? 어제 애들 그 팩트TV 봤죠? 어제 그 대학생들이 쫙 행진하는 거 보셨죠? 점점 그 행사가 커지지 않아? 대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어제는 교수들도 나왔다며. 어제는 그 교수들도 같이 나와서 행진을 했다면서요. 그죠? 5대 종단이 나오고 대학생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이 박근혜 지지자들조차도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동문 선배들까지. 내가 볼 땐 이거 지금 그 4.19 직전 전야 같아. 4.19 혁명. 1960년 이승만의 독재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1960년 3월 15일에 이승만이 자기가 영구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또 자기 지지자들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했어. 3.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거야.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3월 15일부터 그 부산 마산 일대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벌어져. 그러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 직격탄을 눈에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시신을 바위에 묶어갖고 바다에 버렸어. 근데 그 시신이 4월 17일인가 떠올라. 그죠? 4월 17일인가에 떠오르고, 그걸 본 고대생들이 4월 18일에 먼저 학교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게 돼. 그 다음날 4월 19일날 서울대생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 학생과 교수들이 청와대로 몰려가요. 청와대로 몰려가서 이승만 하야를 외치는 거야. 그래갖고 경무대였지, 그때는. 경무대로 몰려가서 이승만 하야를 외쳐.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군부대를 동원을 해.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발포 명령을 시켜. 경찰들이 쐈는데, 먼저 경찰들이 막 그 경무대 경비원들이 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군부대를 부른 거야. 결국 군부대한테 탱크로 밀어버리라 했는데, 군부대가 청와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데 청와대로 들이대. 그러면서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이 그날 밤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서 일본인가 어디로 도망갔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거 처음 들어요? 그 얘기 처음 들어? 그게 4.19의 역사야. 이승만이 헌법을요 3번인가 4번을 바꾸면서 자기가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했어. 그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그 김주열 학생이 죽고 그 시신이 떠오르고, 그걸 부산일보가 그대로 보도해버리고, 부산 MBC하고 부산일보가 그걸 보도해버리는 바람에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4월 27일인가 25일 26일인가까지
4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무대 앞에서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거나 장애를 입어. 경무대 경호원들이 쏴가지고 실탄을 발사해. 많이 죽었어. 그래서 4.19 때도요, 많이 죽거나 다쳤어. 그게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요, 수유리에 있는 4.19 그 공원이 있어. 4.19 기념공원. 거기 가서 그 안에 돌아보시면요, 그 자녀분들이랑 꼭 한번 돌아보세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게 4.19 혁명이야. 이승만이 결국 도망가게 했던 그 혁명. 그게 4.19 혁명이거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에 있었던 7시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리고 국민에게 협박질만 하고, 국회의원들 잡아넣으려고 막 영장 청구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죄니 뭐니 이런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경찰 명예훼손이라고 막 불법 체포도 하고 있고, 체포를 남발하고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누가 개소리를 했어? 누가 개소리를 했어? 박근혜? 박근혜가 망상증이 맞지. 그지? 어디서 대통령 명예훼손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전담반을 꾸려? 그지? 예. 꼭 이렇게 말로 떠드는 애들 보면 집 밖에도 못 나와. 자기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내일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한다고? 너 집 밖에 나간 지 한참 됐지? 예. 하여튼 현재 상황은요, 내 느낌이 그래. 이 추석 때,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요, 지금 국민 여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봤죠?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48%라고 나온, 48점 몇 프로가 박근혜 잘하고 있다라고 나왔던 조사에서도 이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게 60%야. 신뢰할 수 없다. 62.5%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가 52%야. 박근혜 지지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국민 여론이, 동네 여론도 지금 다들 분위기가 뭐라 그러나, 왜 부부싸움이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 있지? 어떤 싸움 나기 직전의 긴장감. 팽팽해. 이번 추석 때 내가 볼 때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질 것 같아.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아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랑 박근혜가 국민을 찍어 눌러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심각한 거야. 나 웃기는 거, 80세 된 KBS 사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에 노인분들도 화를 내. 노인분들도 80세 된 할머니가 KBS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 주변도 그렇죠? 아니, 이만큼 일했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우리를 보필해야지.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왜 다 늙은이들만 모아놨냐고. 그러면서 어른들도 막 화를 내더라니까? 지금 봐봐요. 어른들도요, 근데 이 어른들이 돌아서게 된 게 두 가지 계기야. 이 어른들이 화가 나서 돌아서게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병헌 시신. 유병헌 시신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 20만 원 그거 아니야. 생각보다요, 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 돈 때문에 화 안 내. 도리어 그 돈 때문에 분노해야 될 가난한 노인들은 여전히 별로 신경 안 썼어. 돈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썼다니까? 그 기초연금에 분노 안 해. 잘 생각해야 돼.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안 줘서 박근혜한테 등졌다? 전혀 안 그래. 기초연금에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뭐에 화를 냈냐 하면 유병헌 시신, 거기에 화를 내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노인분들이 저건 나도 안 믿는다 이러더라니까. 맨날 채널A TV조선 본 할아버지들도 유병헌 시신을 안 믿는 거야.
나는 도리어 믿는다고 막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 근데 노인분들이 유병헌 시신에 막 화를 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그 80 먹은 할머니 그 이사가 저기잖아. 뉴라이트가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다. 이걸 노인분들이 용서가 안 돼.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요. 독재는 참아. 일제를 못 참아. 그쵸? 진짜 한번 얘기해봐봐. 명절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라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유병헌 시신을 보면서 우리를 등신으로 하네. 국민을 등신으로 하러. 아니, 다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딱 봐도 박근혜 지지자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아주 국민을 등신으로 하네. 등신으로 하러. 유병헌 뉴스가 막 나올 때, 시체 뉴스 때, 그때 다 욕을 하는 거야.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 두 번째. 노인분들이요. 박정희 때 먹고 살게 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박정희 전두환 땐 그래도 가난해도 먹을 만했다. 그 생각이 있어. 그래서 독재는 참아. 그런데 일제는 못 참아. 일본 놈들한테 당했던 그 치욕감, 그 모욕감, 그게 너무너무 서러웠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였잖아. 온 국민이 징병 나가고 징용 나가고 그리고 막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절대 안 참는 게 그 친일이야. 친일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돼. 근데 박근혜가 80살 먹은 뉴라이트 교수를 KBS 사장으로 앉히고 또 유병헌이 시체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게 있어. 그게 노인분들도 그래서 지금 돌아섰다니까? 나는 그렇게 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창극 사태 때 그치. 그러네. 문창극 사태가 컸네. 문창극 사태 때 노인분들이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잖아. 그러네. 문창극 때문이네. 근데 이번에 KBS 이사로 온 할머니가 문창극 강연에 감동받았다 그랬잖아. 문창극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추석 때 국민 여론이 모아질 것 같아. 예. 음란 전단보다 더 뜨거운 청와대 대포폰. 저건 또 뭐야?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리지 않은 뉴스는 올리면 안 돼. 문창극 사태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 하면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창극을 박근혜가 총리 후보로, 그러니까 정홍원이가 이제 그 총리를 그만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리 후보로 처음에 누구였지? 김머식이라고 굉장히 깨끗한 판사, 대법관, 굉장히 깨끗했던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전세를 확 뒤집으려고 그랬어. 근데 딱 그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3일 만에 그만뒀어. 3일 만에 일당 전관 예우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안대희?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 카드를 썼다가 며칠 만에 그만둔 거야.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전관 예우를 박근혜가 뭐라 했냐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래놓고 전관 예우로 돈 번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대희 다음에 그 다음이 바로 문창극이었나? 안대희 다음에 또 누구를 했다가 안 됐어. 그리고 누구누구를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문창극을 그때 앉힌 거야. 근데 이 문창극이 과거가 드러나면서 과거에 강연했던 거니 뭐니 막 이런 게 드러나면서 할아버지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불만이 터져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요. 박근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상태가 심각했어. 그래서 문창극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박근혜 주변에 이렇게 친일파들이 포진하고 있다. 문창극이가 뉴라이트란다. 그 뉴라이트가 친일파들이란다. 이게 소문이 그때 확 난 거야. 문창극 사태로. 그렇구나. 문창극 사태로 소문이 확 나가지고 굉장히 예민한데 솔직히 KBS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KBS 뉴스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매일 밤 KBS 9시 뉴스를 보는 게 그분들의 평생의 습관이었다고. 그런데 그 KBS 9시 뉴스를 책임질 사장으로
그 뉴라이트를 안 쳤다. 여기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파악한 심리는 그래. 그치? 문창극 때문에 박근혜 주변에 뉴라이트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근데 이 노인분들이 그래도 KBS는 공정하다고 믿고 계시는데 그 KBS 사장을 뉴라이트를 문창극이를 존경한다는 80세 먹은 할머니를 안 쳤다. 여기에 돌아버린 거야. 터진 거야. 내 분석은 그래요. 왜 어르신들이 80세 그 할머니 사장한테 화가 났을까? 80세 할머니 사장에 왜 화가 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정서가 있어. 그치? 이 사장이 사장이야. 이 사장이 사장이라고. 그래, 이 사장. 이 사장이 사장이야. KBS 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장이 사장이야. 야, 박근혜가 아무리 네 맘에 안 들어도 어디다 대고 미친년이래. 그래서요. 네. 지금 이번 추석 때 한번 노인분들한테 그거 물어봐. 지금 박근혜 문창극 사태, 문창극의 뉴라이트, 그 뉴라이트 강연을 감동했다는 사람을 박근혜가 기어이 KBS 이사장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7시간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 예. 요거 딱 어른들한테 보여드리면, 의견이 이렇게 딱 합치가 될 것 같아. 추석 뒤에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이 국민적 반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국민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아. 조선일보 그 외 풍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모 씨 관련 풍문 사설,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걸 썼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 이거 기사 내리란 얘기도 없고 항의도 안 했다. 그 얘기를 꼭 덧붙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여드렸을 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JTBC 손석희 뉴스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이번 추석 명절은 아주 알찬 추석이 되겠죠. 그죠? 네. 무슨 날짜를 안 봤어. 엉뚱한 뉴스였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그 밖에 같이 볼만한 내용. 김어준의 파파이스, 요거, 몇 분짜리예요? 이거 몇 분짜리인지 한번 시간을 같이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지, 세월호 침몰 68일 만인 지난 6월 22일 선체에서 인양된 영상기록장치 DVR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내부에 설치된 64개 CCTV가 포착한 영상들이 모두 저장돼 있습니다. 2달 가까운 복구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2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보면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 59초까지만 영상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급변침 직후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8시 49분보다 20분 가까이 앞선 시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뉴스타파 이 화면이 왜 안 줄어들지? 뉴스타파의 이 창 크기가 왜 조정이 안 되지? 세월호 침몰 68일 만인 지난 6월 22일
선체에서 인양된 영상 기록 장치 DVR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내부에 설치된 64개 CCTV가 포착한 영상들이 모두 저장돼 있습니다. 2달 가까운 복구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2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보면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 59초까지만 영상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급변침 직후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8시 49분보다 20분 가까이 앞선 시각입니다. 실제로 CCTV 녹화가 사고 시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중단된 것이 맞을까? 뉴스타파는 최근 가족대책위의 동의를 얻어 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복구된 CCTV 화면에 나타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일반 컴퓨터처럼 초기에 입력된 시간값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사 전날인 4월 15일 밤 64개 CCTV가 세월호 곳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밤 9시 47분 63번 카메라를 통해 갑판 위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객실 바깥쪽 카메라 여러 대에 일제히 섬광이 포착됩니다. 정확히 9시 47분 26초 이때 선상 불꽃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순간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 동영상에도 남겨졌습니다. 녹화 시작 시각은 10시 2분 41초. 첫 불꽃이 터진 시각은 10시 2분 47초입니다. 휴대전화의 시각은 위성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늦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시간 차이를 적용하면 다른 상황들도 잘 설명됩니다. 4월 15일 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세월호의 모습. 8시 43분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출항은 8시 58분을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9시에 출발했다는 진술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고 당일 아침 식당 배식을 시작하는 모습. 7시 16분 가까운 시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시 31분 무렵입니다. 역시 7시 반에 식당 문을 열었다는 진술들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CCTV의 영상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가 아니라 8시 46분 20초까지 녹화됐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CCTV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영상은 오전 8시 30분 59초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DVR의 로그 기록은 4번과 24번 카메라가 작동한 8시 33분 38초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시각으로는 CCTV 영상은 8시 46분 20초, DVR 작동은 8시 48분 59초에 멈춘 겁니다. 2분 39초의 차이는 왜 발생한 걸까? DVR은 CCTV가 포착한 영상을 녹화해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녹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CTV가 포착한 장면이 파일 형태로 변환돼 하드로 저장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장치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1분부터 길게는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결국 마지막 2분 39초 분량의 영상에 대해 파일 변환과 저장 작업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DVR이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시켜라라고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컴퓨터가 꺼진 거죠. 이 프로그램은 31분, 32분, 33분까지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꺼졌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DVR이 꺼지기 몇 분 전 누군가 고의로 64개 CCTV의 동작을 멈췄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CCTV 영상과 희생자들의 휴대폰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하면 세월호의 영상 기록 장치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59초에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 장비가 꺼지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 혹은 정전이 발생하거나 플러그가 뽑혀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전원 버튼을 누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워 버튼을 눌러서 끄거나 아니면 컴퓨터 끄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로고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닫혀서 다음에 읽을 때도 제대로 읽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로고 자체가 이제 읽을 때 에러가 생기거든요. 이 말은 그 전원이 급격하게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뺐든지 뭐 정전이 됐든지 뭐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컴퓨터가 꺼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시각엔 정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각 지역 해상관제센터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와 해양연구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도가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동안 누락된 이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수부는 정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세월호에 탑재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의 사양을 검토한 결과 한 번 전원이 꺼지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 최소 1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에 탑재되어 있던 AR 장비, JRC에서 만든 AR 장비인데 클래스 A 장비입니다. 네, 일본 회사 제품입니다. 장비가 꽂혔다 켜지면 1분 동안 AIS의 전파 환경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AIS 장비를 껐다 키면 메시지 최초의 메시지는 보통 1분 10초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29초, 36초 뭐 이런 정도의 간격은 꺼졌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가능성은 전원 플러그가 강제로 뽑힌 경우뿐입니다. 그런데 DVR이 꺼진 8시 48분 59초는 세월호가 급변침한 시각으로 알려진 8시 49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생존자들은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면서 선내의 자판기와 소파 등이 밀려내려와 일부 승객들이 깔리기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안내 데스크에 있던 DVR 장비도 급변침과 함께 굴러 떨어지면서 전원이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VR의 평소 고정 상태와 전원 연결 상태 등을 추가로 조사해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물론 해당 시각에 누군가가 전원 플러그를 의도적으로 뽑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CCTV에 포착된 3등 기관사의 모습입니다. 뉴스타파가 새로 확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사고 당일 오전 8시 13분부터 44분까지 기관실에서 공기 흡입관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사고 직전 커피를 타고 있었다, 기관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CCTV가 복구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금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많은 물적인 증거,
뭐 진도 VTS의 어떤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복구된 수천 시간 분량의 세월호 CCTV 영상. 비록 사고 당시 상황은 남아있지 않지만 모든 승객과 선원, 차량과 화물의 모습 등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포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정부 발표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증거나 아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그 제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사람을 넣어서 수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무당에 많은 인사 법률가들이 계십니다만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사도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아량이나 포용력이 없어서 이것을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체계라든지 형사법 체계 관계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탁을 합니다. 좀 진실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저희들과 대화가 되고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또 협의가 가능한데 어제 대책이 여러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쪽 사정에 밝은 복수의 언론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는 이 기회에 아주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이 할 수 있게 기선을 제압하겠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자. 뭐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전언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얼핏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 예. 그래요? 예. 지금 뉴스타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밝혀져야 할 게 많다. 그죠? 예. 정말로 밝혀져야 될 게 많다. 그런 느낌들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예.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 팩트TV 영상 또 하나 보고 갈게요. 이번에 두 번째 들려드릴 내용은 조호영 위원장이 특검이 우선 저희에게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
이번에 두 번째 들려드릴 내용은 조호영 위원장이 특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조사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맨날 그러시죠. 근데 여태까지 갈래온 것 중에서 그럼 여태까지 진상조사나 특검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렇게 갈래 따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특검 한계가 겁니다. 특검은 해도 그거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슨 편향적이고 수사를 안 해서 그런 줄 압니까? 이 말의 취지는 특검의 성과가 있은 적이 있었느냐,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특검이 무슨 편향적인 또는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성과를 안 낸 것이 아니라 특검 자체가 이미 해도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를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는 이 특검이 완벽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제도라는 것을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속내와는 다른 것이었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아예 속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법 체계를 해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위헌 소지도 있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속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면 청와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를 들쑤시고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할까봐 수사권, 기소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지네가 인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 조금 아까 그 영상을 본 거야. 그 확인 영상. 뭔 말인지 알겠지? 뉴스 혹에 나온 얘기가 저 유가족의 입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봤으니까 다시 한번 뉴스 혹을 볼까요? 아니, 아까 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영상도 있네요. 요구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소권을 보장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기소권을 보장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철저한 진상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계 박기철인데 안길 곳은 정의로운 한국에 안전상의 보장 위에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명박, 박근혜가 잠자고 있었던 대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한민족의 계시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와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special modo vorrei rivolgere una parola. 한국의 사제들에게 직접. 국왕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석해서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다음에 오늘 같이 볼 마지막 영상. 유튜브가 축소가 안 되네, 이상하게.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은 성악인 147명이 세월호 추모곡 내 영혼 바람대여를 부른 내용이랍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성악인들이래요. 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색이 있었겠어. 어? 이걸 똑바로 봐야 돼. 박근혜 정부가 똑바로 봐야 될 상황은 바로 이런 장면이야. 이런 사람들이 언제 정치에 관심 가졌겠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겠어? 이게 민심이야. 아이들이 죽어갖고 원인도 모르고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너무나 무능하게 구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분노한 민심이 모여서 여기에 이렇게 노래가 된 거야. 청와대가 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추석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건 박근혜 책임이야.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왜 청와대 수사하라는 얘기를 못하냐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수사 받아. 죄 없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수사 못하게 하는 건데 청와대 수사할까봐 수사권 기소권 거부하는 거잖아. 당당하면, 부끄럽지 않다면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승인하고 수사 받자.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으로서 임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네. 뭐 정치 얘기 언제 하냐? 인트로가 왜 이렇게 기냐? 꼭 그랬던 애들은 또 정치 얘기하면 왜 아줌마는 정치 얘기만 하니? 아이 새끼 진짜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네 입장이 뭐야 임마? 자, 오늘 방송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타는 10미닛을 안 했네요. 과연 추천은 어머! 2624? 뭐야?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었다는 거야? 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나는 추석 끝나고 내가 대대적인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별로 그렇게 방송 뭐 추천도 못 받는 방송 뭐 대대적으로 뭘 해서 뭐 하겠어. 그지? 그래요.
뭐 3,000개 추천도 못 받는 방송이, 아니 사실 나는 오늘 불타는 10미닛 없어도 3,000이 되면 추석 연휴 끝나고 우리 조카가 이제 2달 동안 군대 가기 전에 일을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스튜디오를 맡기고 내가 이제 전국 거리 생방송을 하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을 알리고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정말 이 세월호 특별법이 추구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정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추천 3,000개도 못 받았는데 뭐 불타는 10미닛 없으면 추천도 못 받는 방송 뭐 가서 뭐 하겠어, 그지? 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 얘기해 볼게요. 내일 불타는 10미닛 안 눌러도 3,000개가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중대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해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바일 방송하러 나가면 그럼 누가 이 스튜디오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마침 우리 조카가 저기 군대 가기 전에 2달 동안 쉬는 틈을 이용해서 내가 조카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전국 거리 생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 전국에서 좀 이제 한 4시쯤에 시장 통해서 좀 사람들 모일 만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가면 한 4시쯤 되겠지? 그러면 이제 4시 정도부터 시장 거리에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팬들이랑 같이 간단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이 거리 생방송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근데 뭐 내일 뭐 저기 불타는 10미닛 전에 3,000개가 될까? 자, 뭐 3,000개가 되면 일정을 9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일정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안 되면 다 없던 일이고, 안 되면 그냥 없던 일 되고, 되면 하고.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망치부인에게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분들 알지? 새반스 갈아입고 녹색 설사. 예,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선물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